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 문제를 풀기 전에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할 얘기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복소평면으로 적용시키는 거고, 복소평면은 대학과정에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거듭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개념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좀 필요해요. 하지만 고1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인 것들만 문제에서 풀 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일 때만 쓰는 거예요. z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i예요. 그때 z 100제곱을 구하는 게 목표야. 실제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계산을 하죠.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생기네 하면서 그래서 z100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해왔을 테지만, 복소평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량을 좀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소평면이란 게 뭔데? 복소평면이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좌표평면하고는 살짝 달라요. 좌표평면은 뭐였죠? X축과 Y축이 둘 다 실수축들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하죠. 근데 복소평면은 X축과 Y축이 실수축이 X축 그리고 허수축이 Y축이 된 평면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얼마고 1이고 허수 부분이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만들어서 그 좌표를 여기다가 표현한 게 복소평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복소수는 여기다 표현하시면 1, 루트 3에 위치한 어떤 복소수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원점하고 좀 이어줍시다. 그래서 이 복소수 이렇게 매번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들은 복소평면에다 점 하나씩 찍어가면서 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적용시켰을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크기고요. 복소수의 크기. 두 번째는 각이에요. 각. 회전각이 되겠습니다. 회전각. 얼마나 회전했는지 나타내는 각이에요. 자, 크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절대값처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얼마가 되죠? 얘가 1이었고 얘가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2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경우도 얘기해 볼게요. z가 만약에 a 플러스 bi였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라고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죠. 자, 각도는 어때요 현재? 지금 길이 비율 보니까 1대 루트 3대 2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되겠네요. 몇 도? 60도가 된다라는 거를 삼각비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z에 대한 인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z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zn제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크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건데, 복소수를 거듭제곱하게 되면 크기는 n제곱이 됩니다. 원래 기존 크기에.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n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은요, 회전각은 곱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지금 결론적인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아까 말했던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론적인 것만 알아두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가 z에 대한 얘기였고 z 100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 자, 크기는 z의 100제곱 해가지고 결국 2의 100제곱이 되는 거죠. 각도, 회전 각도. 어디서 회전한 거냐면 사실 X축, 여기서 이만큼 회전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회전각도는 현재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도였던 거를 몇 번? 100번 하게 된다는 거죠. 100번 회전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위원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단위원.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크기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고요. 각만 좀 생각하려고 지금 단위원을 가져온 건데 각이 60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0도 단위로 한번 다 쪼개봅시다. 60도 한번 회전하면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 60도 한 번 더 회전하면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 60도 한 번 회전하면 여기 위치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60도를 실제로 6번 하면 360도가 되면서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똑같은 경향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6번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100번 한다는 얘기지, 100번. 그죠?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럼 100번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는 6번씩 다 쪼개보면 16번 나오고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야? 16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고 추가로 4번 더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6바퀴를 딱 돌고 나서 그 다음 4번 더 가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게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자,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될 거고? 60도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Z100제곱은 그래서 뭐가 되냐? 저걸 이제 복소수로 다시 표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되겠죠. 되나요? 근데 이거는 크기가 일자리인 복소수였고 크기가 2의 100제곱짜리인 복소수는 그만큼 앞에 다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현재 z가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100제곱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계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거를 회전이 그만큼 됐다라고 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거듭 제곱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어떤 장치가 있는데 버튼이 2개가 있어요. A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수에다가 이만큼을 곱하고요. B 버튼을 누르면 이만큼을 곱한대요. 자, 그래서 처음에 표시된 수가 1이고 이거를 A 버튼, B 버튼을 막 눌러서 다시 1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랬을 때 A 버튼과 B 버튼을 누른 횟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찬가지로 또 복소평면 개념으로 적용시켜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버튼, B 버튼 했을 때 이 복소수들은 다 얼마예요? 크기가 일자리인 복소수예요. 그건 다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좌표 평면을 나타내시면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이 복소수를 막 여러 번 곱했더니 뭐가 됐다? 다시 1로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이 값을 우리가 Z1이라고 하고 이 값을 Z2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숫자에서 Z1을 막 여러 번 눌렀고 그리고 Z2도 막 여러 번 눌렀을 때 다시 1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니까 Z1의 m제곱, Z2의 n제곱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m 플러스 n의 최소를 구하자라는 게 현재 문제를 재해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복소평면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을 나타냈어요. 그때 자, 얘는 어디 위치해 있어요? 45도로 쪼갠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이게 현재 Z1이에요. Z2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니까 135도에 위치한 요 지점이 Z2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Z1과 Z2를 여러 번 막 다 곱해가지고 1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서 출발해서 다시 1로 돌아왔으니까 여기로 돌아온 거죠. 여기가 복수수 1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1이 됐다는 거예요. 1. 자, 그러면 Z1이라는 값은 45도를 한 번 이동하게 되는 거고, Z2라는 값은 135도를 이동한 거지만 135도를 회전했다는 건 45도를 몇 번? 3번 회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n번 했고 이거를 n번 했으니까 45도를 총 몇 번 한 거예요? n 플러스 3n번 회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최소를 보는 거니까 일단 언제부터 보자? 360도 곱하기 1 이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5도를 양변 나누게 되면 m 더하기 3n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 m과 n에다가 음이 아닌 정수를 적당히 대입을 해서 8이 되는 mn의 최소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n이 만약에 0이에요. 그럼 m이 8이 돼야 되는 거고, n이 만약에 1이에요. m은 5가 되는 거고, n이 만약에 2예요. 그럼 n은 2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여기서 n 플러스 n의 값은 6이 되는 거고, 여기서 n 플러스 n의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몇 번 눌렀을 때다? 4번 눌렀을 때다 라는 거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